전남 영암무안 신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입니다. 전국 250만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은 과연 우리가 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느냐를 저한테 묻습니다.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당연히 농업 분야도 국가 경제의 큰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맞는데 네 차례 추경을 해서 그 많이 지원도 해주시면서도 그리고 또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도 직접 주시면서도 농업회사는 2천억이 깎였어요. 그 200만 원 준 것처럼 혹시 농업인들에게도 직접 이 정도 주신 적 있어요? 현금 지급은 물론 지원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농어촌의 심각한 그 인력난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등 인건비는 지원해 줬어요. 근데 왜 농어촌 안 해줬나? 그 농업 직불금에 소농을 구분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원했어요. 근데 소농한테는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된 농산품이 소비가 안 되는 거라든가 화훼 농가처럼 맞춤형으로 정부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간을 좀 지키세요, 부총리님. 지난해 4월 그 부총리께서 내년 예산 편성 때 농업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게 낫겠다. 또 감액된 농업 예산을 추후에 재편성해달라고 본의원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농어촌 분야에 대한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배정하려고 최대한 저희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3% 정도 작년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게 공익제가 부총리가 직접 약속을 한 거예요. 속기로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됐죠. 못 했죠.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그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당국의 인식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 기막힌 사실도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족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농림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연장했다 합니다. 그건 강변입니다. 왜 농민은 죽어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걸 규정을 고쳐서라도 산재보험하고 비슷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대접을 받는 농민들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거 기막힐 일입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타던 여객선을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섬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류비 지원 좀 해달라니까 안 해주세요. 묵살했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분야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시죠? 그럼 법도 고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보조 항로하고 준 공연제 항로는 지원하고 있고요. 그 범위를 지원하는 범위를 더 넓혀가는 거를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섬 주민들은 육지에 비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 유일무이한 것이 배입니다. 배 말고는 없어요. 섬 주민들 복수 이동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국내 곡물 작업률은 미안하지만 21%대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은 부끄럽게도 7년 만에 3% 선이 무너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고도 대통령께서 하신 회복과 도약을 위한 농업 관련 정부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축사인들한테, 산림인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의원님,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아마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농업 부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신 의원님이신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규모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것도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현지에 그 어민들 그 교통 불편 현장에 가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셨겠는지. 좀 더 이국 농무부는 약 21조 원을 농업 분야에 지원하고 이웃 일본 농림수산성은 그러니까 외국인 대체 인력 비용의 1억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확충 좀 해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살처분 얘기인데요. 조류독감이 75%,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94%가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좀 피해가 더 지금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경 3km 살처분 기준이 과학적으로나 법적인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3kg가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살처분에 관한 것이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선진 5개국 그 사례를 보시면 발생 농가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살처분을 했더라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에 대한 그 상당한 보상을 저는 조속히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농업소득 비중이 역대 최저치 50년 만에 농가 인구는 55%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어촌 소멸위기가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 바다에서 고기 잡을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농촌은 유지시키고 살려가야죠.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14년 유엔이 세계 가정농어회를 정했습니다. 2헥타르 미만 경작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가정농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세계 식량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소농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여기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초를 좀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농업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을 살리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도 그 누적 확진자가 80% 상당히 수도권 대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농어촌은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소농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농업 정책 홀대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차제의 정부는 소농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그 총리께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량 자급과 인구 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또 국가 재보험을 확대해야 되고 생산비 보장을 명문화 법제화해야 되고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되고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 협치 모델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이 5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총리 의향은 어떠신가요? 예, 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식량 자급과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특위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안 되고 대통령 직속 가칭 식량 인구 이익을 특별위원회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 식량위기, 인류 소멸을 이기 해법은 오직 농업 지속 가능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국의 농수축 산림인 여러분, 오늘 또 추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헤쳐 나갑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